안녕하십니까, 양승경입니다. 오늘은 아메바 경영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인 시간당 채산서의 실제 작성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메바 경영에서 시간당 채산서라고 하는 것은 월 말에 한 달에 한 번씩 아메바 리더와 구성원들이 모여서 한 달 동안의 모든 실적을 결산하는 채산서를 의미합니다. 매월 월말에 만들어서 그 다음 달에 발표해서 계획된 실적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개선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간당 채산서를 활용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당 채산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가들이 사전에 집계가 다 돼야 됩니다. 근데 원래는 일본 교사에서는 이게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어서 프로그램에 들어가면은 각 아메바에서 자기들이 한 달 동안에 벌어들인 돈, 상환 돈에 대한 집계 내역을 알 수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그 정도 되는 회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메바 리더와 구성원들이 ERP 같은 데 들어가서 이 원가 내역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회계라든지 재무라든지 경리 이런 그 자금 관련 부서들이 원가를 집계하는 부서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아래와 같은 이 자원원가에 대한 명세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채산 아메바별로 비채산 아메바별로 채산 아메바에는 수익 아메바 또 사내매매 아메바 그리고 이 시트를 보시게 되면은 비채산에 사내매매 아메바가 일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리라든지 재무 쪽에 미수금이 너무 많다 보면은 미수금을 회수하는 노력에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그러한 것에 종사하는 그 업무에 관해서는 사내매매 아메바로서 그 공헌도를 인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일이 아메바 조직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비채산 아메바에서도 사내매매 조직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메바별로 인원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속임비라든지 직접비라든지 인간관계비용 합계를 해서 아메바 자체의 자원원가 총합계와 공통비를 알 수 있도록 제공을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을 가지고 시간당 채산서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당 채산서를 만들려면은 아메바 경영의 시간당 채산서의 구성 항목들에 대한 기본적인 워딩에 대한 먼저 정의부터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바경에서는 총 매출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메바경에서는 사내 매매에 의해서 사내 매출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객으로부터 얻어들인 수입, 내부 고객끼리, 내부 부서들끼리 업무를 주고받을 때 공헌도에 의한 매출인 사내 매출의 합계를 총 매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 비용은 그 해당 아메바가 한 달 동안에 업무를 위해서 사용되어진 인건비, 속임 비용을 합쳐서 인간관계 비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아메바로부터 서비스를 받았으면 그 서비스를 또 구매하는 그런 다른 아메바에 대한 사내 구매액, 그 다음에 사람이 일을 할 때 인건비, 속임비만 발생되는 게 아니라 물건에 대한 설비에 대한 직접적인 사용 원가들이 있습니다. 그 직접비.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 비용과 다른 아메바로부터 구입한 사내 매매 구매액, 그 다음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직접 사용한 직접비가 그 아메바의 총 실제 발생 원가입니다. 여기에 적정 이익을 붙여서 사내 판매액이 결정되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내 구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아메바로부터 구매한 이 다른 아메바 사내 구매액은 나의 실질적인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내 구매액을 한번 빼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총 매출에서 사내 구매액을 빼면 그것이 바로 순수하게 우리 아메바에서 노력해서 만들어낸 수입이라고 의미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우리는 순매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순매출에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모든 원가를 빼면 그것이 부가가치인데 이 부가가치 안에는 인간관계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발생시킨 인건비, 사람이 발생시킨 속임비, 그 합인 인간관계 비용은 코스트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자체는 이익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원천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관련돼서 사용되는 모든 인간관계 비용은 그 사람이 존재함으로써 그만큼 부가가치상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그 사람 자체의 부가돼서 발생되는 비용은 부가가치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가가치를 총 근무한 투입 시간으로 나눠서 시간당 재산이 만들어지고, 이 시간당 재산은 사업계획을 작성할 당시에 목표 시간당 재산과 비교해서 얼마만큼 달성했는가, 시간당 재산 목표 달성률을 따지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 비용의 몇 배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냈느냐. 그래서 인간관계 비용 대비 부가가치 비용에 대한 배수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이 인간관계 비용 대비 부가가치 배수는 3배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왜 3배냐? 내가 쓴 돈, 인간관계 비용은 기본적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1배는 주주들이 우리 회사를 위해서 투자한 돈에 대한 보상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배는 뭐냐? 회사가 경영을 하다 보면은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기업 환경이 갑자기 어려졌을 때 위험 요소에 대한 대비 금액도 있고, 이런 식으로 미래를 대비하고 미래를 투자하는 쪽에 예비비 성격으로 1배를 남겨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정 부가가치 비용 배수는 3배를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내매매 아메바인 경우에 시간당 재산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이제 일반적인 이제 사내매매 아메바가 사내 판매를 통해서 사회 매출과 합쳐서 총 매출. 그런데 사내매매 아메바인데 왜 보시는 바와 같은 이 시간당 재산서에 대해서는 왜 사회 매출이 존재하고 있는가? 사내매매 아메바를 할지라도 자기들 조직 내에 영업 부분에 대한 아메바의 지원 업무 외에 추가로 여력이 있을 경우에 영업에 도움을 바라지 않고 단독적으로 사회에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을 때에 그 해당되는 수입은 사회 매출로서 사내매매 아메바에서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 시간당 재산의 구성 요소를 보면은 사내매매 아메바의 사회 매출, 그래서 사내 판매액과 사회 매출이 합쳐서 총 매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구성 요소에 대한 내용과 맥을 같이 합니다. 양식은 같은데 여기서 이제 사업 계획과 실적을 항상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당 재산서는 사업 계획에 나와 있는 이 여러 가지 구성 항목과 실적의 구성 항목 중에서 사업 계획의 구성 항목과 실적의 구성 항목이 같아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는 사내 매매 아메바가 수익 아메바와 거래 계약을 맺었을 때에 그 금액은 실적에서도 그대로 옮겨갑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직원들과 연봉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 직원들이 일한 결과에 의해서 적자가 나왔다 하더라도 약속한 연봉은 다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회사가 연봉 계약을 해놓고 적자니까 연봉을 못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계약에도 위반될 뿐만 아니라 상식에도 어긋납니다. 따라서 기업 대 기업, 기업 대 고객, 기업 내부의 조직과 조직, 기업 내의 경영자와 구성원 사이에 만들어진 모든 계약은 지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사업계획에서 약속되어진 항목 중에서 실적에도 그대로 반영돼야 될 것은 사내 판매 계약액, 그 다음에 다른 아메바로부터 또 내가 다른 부서와 계약했을 때의 그 계약 금액은 실적의 고조와 상관없이 그대로 내가 받아와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내가 다른 부서와 또 구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부서하고 계약액은 그대로 주고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내 판매액, 사업계획의 판매액, 그 다음에 사업계획에서 다른 아메바로부터 구매할 수 있는 구매액, 그리고 다른 아메바로부터 원천적으로 구매하는 그 밑에 사내 구매액은 똑같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하나하나를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사회 매출은 수익 아메바가 발생시키는 외부 고객과의 거래에서 발생되는 매출액이 사회 매출인데
사내 아메바가 만들어진 매출도 일부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것 하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 비용은 이제 재무 관련 원가를 집계하는 주관 부서에서 인사 재무 자료를 취합해서 사내매 아메바별로 실적에 대한 인간관계 비용과 속임 비용 사용 실적을 전부 다 집계해서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내매 아메바의 직접비 사용 실적을 직접비란에 기록을 하게 돼 있고 실적란에 기록하는 내용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매이익은 사내 판매액에서 실적원가 사내 구매액을 차감한 금액이 바로 판매이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인간관계비용 플러스 직접비 플러스 다른 아메바 사내 구매액이 그 부서에서 사용하는 총 원가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 있는데 거기에 판매이익을 추가한 것이 바로 사내 판매액이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자원가의 이제 비용계에서는 사내 매매 아메바의 인간관계의 비용을 차감한 원가가 바로 비용계가 되어지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직접비는 사내 판매에 들어간 직접비가 그대로 원가의 직접비하고 같아야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통비는 비치산 아메바가 이제 회사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비 실적을 배부 기준에 의해서 배부된 비용이 이 전사 공통비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 잔업 시간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뭐 정해진 근로 시간 이상 했다고 해서 여기 포함되는 게 아니라 수당을 지급하는 것, 수당을 지급해서 연정한 근무 시간만 잔업수당으로서 여기 기재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문 공동시간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다른 부서에 공통비를 배부받는데 공통비만 배부받는 게 아니라 시간도 배분받는데 전사에 해당되는 공통비, 전사에 해당되는 비스담에바는 상관이 없는데 부문 비채산에 의해서 공통비를 배부받았을 때는 그 배부받은 시간만큼 이 근무 시간에 플러스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원받은 시간 플러스 마이너스는 내가 약속되어 있는 시간 외에 다른 부서에 추가적으로 내 업무를 끝나고 나서 그 부서에 요청해서 도움을 주러 나갔으면 그 시간만큼은 그 부서에서 근무 시간을 플러스시키고 우리 부서에서 근무 시간을 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투입 시간이 계산되어져서 부가치를 투입 시간 나누면 시간당 재산이 만들어지고 이제 바로 재산 목표 달성률은 사업계획의 시간당 재산 목표와 실적 시간당 재산의 목표의 달성률을 비교하게끔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부가치를 그 위에 나와 있는 인간관계 비용과 계산하게 되면은 몇 배가 나왔는가. 그래서 3배 이상이 실적 배수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예시를 하나 보게 되면 여기 예시를 보게 되면은 사내 매매 안 받은 경우니까 이제 사회 매출이 없다고 가정하면 사회 매출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초록색이 나와 있는데 사업계획 이제 목표에서 이렇게 이 시간 단위가 만들어지면은 여기서 달라지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사내 매매액은 똑같다 그랬죠. 목표에 14838, 실적에 14838은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아메바로부터 사내 구매액도 같아야 되는데 여기 다른 아메바로부터 사내 구매액이 없어요. 사업 계획에. 그래서 이제 제로입니다. 그러면 이 다른 아메바로부터 사내 구매액이 없으니까 사내 판매액은 실적과 목표가 같지요. 그런데 직접비는 사업 계획에는 1641을 쓰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988을 쓰게 되면은 이 사내 판매액에서 여기에 들어간 비용들을 빼면 이익이 달라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업 계획에 들어가 있는 원가 사업 예산보다 내가 예산을 적게 썼으면 이익은 그만큼 늘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순매출은 똑같아지는데 사내 구매액이 없으니까 사내 구매를 빼면 순매출이라고 했죠. 순매출은 똑같아지는데 원가가 차이가 나니까 부가치는 당연히 목표보다 실적 부가치가 늘어나게 계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투입 시간을 이제 64시간. 왜 64시간입니까? 이 아메바는 한 명도 안 되는 0점 소수점으로 분류되어져서
한 사람이 여러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한 사람이 한 달 동안에 보통 160시간, 40시간을 4주로 보면 160시간인데 160시간보다 적은 64시간이니까 몇 인분이냐 하면은 64 나누기 160 하면은 0. 몇 인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하여튼 부가치를 근무 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재산이 나와지고 시간당 재산은 192,222원입니다. 실적이. 그런데 사업계획에는 17만 7,879원이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하면은 실적 시간당 재산 달성률은 사업계획보다 108.06%를 달성했구나. 그 다음에 인간관계 비용 대비 몇 배의 부가치를 만들어냈는가 보면은 여기 인간관계 비용이 사내 판매액의 2054가 있죠. 실적에. 목표에는 2561이 있고 요 2561, 2054를 부가가치 1230이 1384를 각각 나누면 실적에는 6배, 목표에는 4.4배가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모든 아메바가 시간당 재산서를 보고 인간관계 비용 대비 부가가치 비용이 3배에 넘어가면은 이 회사는 이 조직 때문에 어마어마한 이 성과를 창출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 아메바의 시간당 재산서는 사내 매매 아메바의 시간당 재산서가 같은데 다른 건 딱 하나입니다. 사내 매매 아메바는 사내 판매 이 난에 인간관계비용 직접비 다른 아메바 사내 구매액 판매액을 합쳐서 사내 판매액을 결정되어지는데 수익 아메바는 사내 판매라든지 판매이익은 없어요. 다만 인간관계비용과 직접비는 전체적으로 합계를 내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것만 기록하지 그것을 통해서 뭐 원가가 집계되고 판매액이 결정돼서 매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요소는 항목은 칸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도 이것 중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은 직접비하고 인간관계 비용을 단순하게 합계를 위해서 기록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다만 사업계획이라든지 그 실적에서 꼭 변화 없이 그대로 숫자를 갖다 쓰는 것은 사내구매 재단서나 수익아메바 재단서나 다 똑같이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각각의 설명도 사내매매하고 수익아메바가 다른 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시간당 재단서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원가를 집계하는 부서에서 채산 아메바별로 비채산 아메바별로 뭐 원가 내역을 전부 집계를 하는데 집계할 때 비용 마감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를 혼동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항상 세금계산서가 다음 달 10일까지 만들어지고 수정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결산을 보통 대부분의 기업들은 2월 10일이 넘어가야 결산을 합니다. 그런데 관리회계는 재무회계와 다르기 때문에 이 아메바 경영은 다른 말로 관리회계 혁명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가 있지요. 그래서 이 아메바 경영에서의 비용 마감은 어떠한 원칙을 적용하느냐. 현재 비용 마감의 관행은 당월 얼마를 마감하고 일정한 기간에 이걸 초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당월 최종 마감으로 우리가 계산합니다. 그런데 아메바 경영에서는 이걸 초 마감은 포함시키지 않고 당월 얼마에 마감하면 당월 얼마를 마감으로 그냥 끊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월말이 되면은 그달에 일어나는 실적을 가장 빨리 결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메바경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구성되어졌느냐? 당월 얼마를 마감이 되면 당월 최종 마감으로 바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2월 초 마감하는 것은 바로 2월 마감에 포함되어서 2월 최종 마감에 자동적으로 포함되어 처리합니다. 그것이 바로 2월 최종 마감으로 되어지는 거고 여기에 2월 초 마감이라는 것은 포함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2월초 마감을 자꾸 포함시키기 때문에 전월 마감이 다음 달 10일, 15일, 20일 이미 한 달이 다 지나간 다음에 지난달에 대한 결산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메바 경영에서는 매월 마지막 날에 결산이 이렇게 됨으로써 가능해지고 결산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다음 날부터 바로 지난달에 우리가 잘못됐던 것, 매출 증대에 방해됐던 것, 원가 절감에 방해됐던 것, 시간 단축에 방해됐던 것을 바로바로 원인 분석을 통해서 개선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해서 성과를 높이도록 하는 강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당 생성서를 작성할 때는 이제 수익 아메바는 사내 매매 아메바는 원칙이 있습니다. 사내 매매액을 서로 매매하고 받는 쪽에서는 파는 쪽에서는 구매를 하는 거고 파는 쪽에서는 구매가 아니라 사는 거고 사는 쪽에서는 구매를 하는 겁니다. 주로 구매는 수익 아메바가 하는 것이고 주로 판매는 사내 매매 아메바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내 매매액을 먼저 계산을 하려면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사내 매매 아메바 입장에서는 수익 아메바의 자기들의 활동에 대한 성과를 판다고 했을 경우에는 활동 부서 결과에 의해서 각 원가 대상별로 어떤 업무가 누가 얼마만큼 어떤 비율로 일을 했는가 그 배부할 인간관계 비용을 업무별로 전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의 업무를 한 사람이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떤 업무는 팀장하고 팀원이 같이 할 경우에는 그 업무에 같은 시간을 썼다 하더라도 팀장이 그 업무에 1시간 일한 원가와 팀원이 1시간 일한 원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직급별로 업무별로 활동한 그 인간관계비용 계산해서 그것을 총합해서 원가 대상에게 판매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럴 때에 사람이 일한 시간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의 인간관계 비용은 인간관계 비율이라고 해서 직급별로 일한 시간에 따른 금액의 가중치를 고려한 전체 합계분에 해당하는 업무의 인간관계 비용을 계산한 것을 인간관계 비율이라고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러면 예를 보게 되면은 어떤 부서가 인사관리서부터 인지양서까지 4가지 활동을 할 때 부장, 과장, 대리사원 4명이 이 일을 나눠서 협업을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부장의 인사관리에 들어가는 1시간과 사원의 인사관리에 들어가는 1시간은 1시간은 같은데 시간은 같은데 그 시간에 들어가는 원가는 다릅니다. 이래서 이 표와 같이 부장의 인사관리가 4가지 활동에 자기 시간의 100%가 20, 30, 20, 30%의 가중치로 일한다고 치고 사원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인사관리서부터 인지양성까지 총 시간을 100%로 놓고 사용한다 했을 때 인사관리에 40% 쓰고 인지양성에 10% 쓴다고 가정하면 이제는 이 부장의 인간관계 비용이 각각의 업무에 얼만큼 배분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편의상 부장의 인간관계 비용이 500만 원이고 사원의 인간관계 비용이 250만 원, 4명의 인간관계 비용 합계가 1,450만 원입니다. 이 얘기는 한 달 동안에 이 부서가 이 4사람이 일을 했을 경우에 이 4사람의 인간관계 비용, 즉 인건비 플러스 소금비가 1,450만 원인데 이 1,450만 원 중에 부장은 34.5%를 차지하고 있고 구성비가 사원은 17.2%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450만 원을 100을 놓고 봤을 때 부장은 34.5, 과장은 21.6, 대리는 20.7, 30.2%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이 4명의 활동별로 인간관계비 구성비를 합하면 이 부서는 인사관리에 그 부서의 전체 비용의 26.2%를 쓰고 있는 거고 성과관리는 3.8 해서
그 부서 1,450만 원에 26.2%를 인사관리, 1,450만 원에 3.8%를 성과관리 쓴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비율로 계산하면은 그 각각의 사람에 대한 인간관계 비용의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인간관계 비용을 직급별로 환산해서 업무 시간의 구성비로 한번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보정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서는 인사관리에 380만 원, 성과관리에 447만 원, 채용관리에 309만 원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 활동, 인간관계 비율과 이 1,450만 원을 곱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총 1,450만 원이라는 돈은 인사관리에 380만 원, 447만 원, 309만 원, 315만 원이 쓰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인사관리를 어떤 부서에 얼만큼 이제 하는가에 따라서 다시 그 부서에 이제 판매 원가가 분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위에 각 활동별 해상 구성원의 비율 합계를 쭉 내면 부장은 6.9, 과장은 8.3, 대리는 4.1, 사원은 6.9, 더하니까 26.2, 나머지 다 똑같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활동 비율 속에 26.2에 1,450만 원을 곱하면 380만 원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활동별로 원가 대상별로 이제 그 인간비용이 배부가 되었으면은 그 활동이 어느 부서에 얼마만큼의 비율로 서비스가 되어지느냐. 내가 판매를 할 부서들을 한번 이제 분석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숫자는 조금 다른 숫자로 한번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자, 채용퇴직의 28.1%를 쓰고 있고 앞에 페이지와 같이 작업을 다 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평가부서의 53.2, 조직운영 18.7을 쓰고 있는데 원가는 이미 계산이 되어지면은 자, 채용퇴직의 4496, 조직운영의 2992 해서 16000이 사용되어집니다. 단위는 1,000원입니다. 그러면은 채용퇴직의 생산일 아메바에 6.3%를 쓰고 있고 생산이의 12.4%, 영업의 9.4%, 합하면 28.1%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8.1%라는 이 비율을 생산일에 6.3을 쓰고 있고 생산이에 10.4, 영업일에 9.4. 그러면은 이 활동원가 4496이 각각의 비율대로 나눠지면은 1908, 1984, 1504로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것은 채용퇴직에 들어가 있는 원가가 생산이에 영업이에 얼마만큼씩 배부되어지는가라는 것들을 각각 원가 대응수도 배부하는데 이 표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겠죠. 왜냐? 실제로 보는 것은 업무별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 우리 부서 전체가 원가 대상별로 얼마를 판매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비용을 원가 대상면으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은 자, 조금 전에 본 표시가 채용퇴직의 활동 원가가 인강의 비율이 이렇게 아메바별로 활동별로 전개되어진 것을 이제는 아메바별로 우리 부서는 생산일에 채용퇴직 평가보상 조직운영, 생산이의 채용퇴직 평가보상 조직운영, 영업의 채용퇴직 평가보상 조직운영이 각각 서비스 되어지는데 각각의 부서 특징에 따라서 서비스 비율은 다르다라는 거죠. 이것을 전부 이제 아메바별로 활동을 모아서 인간관계 비율을 적용하면은 생산일에 우리는 3008을 팔아야 되고 생산일에는 5984를 팔아야 되고 영업에는 7008을 팔아야 되는구나 라고 계산이 되어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인간관계 비용에 의해서 사람 관련 비용은 배부가 되어지는데 사람 관련 비용이 아닌 직접비는 어떻게 배부하는가? 직접비는 부장이 1시간, 부장이 어떤 설비를 썼다 그래서 부장이 더 많이 돈이 할당되어지고 어떤 설비를 사원이 썼다 그래서 그 설비에 대한 사용료가 절감되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직접비는 인간관계의 비용이 아니라 사용한 시간, 서비스한 시간별로 배분합니다. 그래서 직접비를 순수활동 비율이라는 개념으로 분리를 시켰습니다. 사람이 움직여서 발생되는 비용은 인간관계 비율. 그 다음에 사람 관련 비용이 아닌 직접비는 순수한 시간 관련 비율이라고 해서 순수활동 비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직접비는 순수활동 비율에 의해서 배분을 해야 되는데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은 기속을 시켜주면 되고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이 순수활동 비율에 의해서 배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인간관계며 직접비를 연간으로 환산해서 각각의 원가대상에 이제 판매하는 과정을 거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은 뭐냐? 각각의 원가대상에 거래했을 때에 산부소와 판부소의 산의 구매가 판매액은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산 금액과 구매한 금액이 일치되지 않으면 계산이 잘못되어졌다라고 이해하시고 처음부터 다시 하나하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산의 매매를 계산하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하는 시트를 보면서 조금씩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의 구매를 이제 이 중심아메바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당 지수를 계산하는 해당 아메바입니다. 자기 아메바가 중심이 되어져서 다른 아메바로부터의 도움을 받으면은 그 아메바들은 내가 산에 구매를 하는 아메바가 되는 거고 그 산에 구매 아메바의 도움을 받아서 이 중심 아메바 나의 일에 대한 모든 원가를 도와서 내가 이제 팔아야 되는 아메바를 산의 판매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위에 이제 쭉 보시면 자, 내가 어떤 아메바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할 때에 그 아메바는 나한테 조금 전에 보셨던 인간관계, 활동별 인간관계 비용을 전부 계산해서 내가 어떤 부서에 얼마만큼 판다라고 하면은 인간관계 비용은 인간관계 비율로 배분한다 그랬습니다. 자, 가라는 아메바가 내가 구매를 해야 되는데 서비스를 인간관계 비용이 2,000입니다. 근데 그 부서는 2,000에 20%를 나한테 판다라는 거죠. 나라는 아메바는 인간관계 1,000인데 인간관계 비율 10%를 나한테 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관계 비용 배부액은 인간관계 비용과 비율을 곱하면 2,000에 20% 400, 1,000에 10% 100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직접비, 이 D라고 하는 직접비 700하고 1,000은 직접비는 뭐에 의해서 배부한다고 했냐면 인간관계 비율이 아니라 순수하게 근무한 시간 비율, 순수활동 비율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비 700과 1,000은 순수활동 비율 10하고 5를 적용시키면 700은 10을 적용하면 70, 1,000은 5를 적용하니까 50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접비를 순수활동 비율과 결합시켜서 배부하면은 이렇게 이제 직접비 배부액이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관계 비용과 배부 직접비를 합쳐서 우리가 원가 대상에 내가 팔아야 될 인간관계 비용과 그 원가 대상에 배부할 직접비 합계를 더하면 인간관계 비용 배부액하고 직접비 배부액을 더하면 400과 70을 더하면 470, 100과 50을 더하면 150입니다. 그런데 이 직접비 기속과 직접비 배부액을 합쳐서 보게 되면 가라는 아메바는 총 구매합계가 570이고 나라는 아메바는 450이 계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구매 아메바 전체의 구매 합계는 3,000이라고 가정하면 가라는 아메바는 그 중에 570인 19%, 나라는 아메바는 그 중에 450인 15%를 차지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모든 구매 아메바로부터의 구매 비중을 계산해 보면은 우리가 어떤 아메바와 가장 업무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우리 부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아메바의 절대적인 협조와 그 아메바의 성과 중심의 업무 지원이 필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구매 아메바로부터의 구매액이 다 결정되어지면은 이 구매한 서비스에 따른 금액을 구매 원가라고 치고 다시 여기에다가 우리 부서 자체의 인간관계 비용 2,000과 우리 부서 자체적으로 직접비 500, 그 다음에 이 500은 배부해야 될 직접비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 부서가 팔아야 될 아메바가 어디인데 그 아메바 어디에 정확하게 얼마씩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직접비, 그걸 기속액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직접비 기속액 500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 부서 자체의 인간관계 비용 2,000, 배부 직접비 500, 기속 직접비 500 하면은
우리 부서의 총 자체 원가는 3천이 되어집니다. 인간경비로서 직접비가 자체 원가니까. 여기에 다른 아메바로부터 구면 원가 3천이 들어가면은 우리 부서는 총 판매될 원가가 6천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6천을 기본적으로 해서 먼저 거래를 합니다. 어떤 아메바한테 거래하는가? 그러면 이제 구매와 비슷하게 사내 판매도 이제 개설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팔해될 아메바가 3군데 있다라고 가정합니다. ABC 아메바가 있는데 우리 부서 전체 인간 감염병 2천은 역시 구매 아메바가 인간 관계 비용에서 우리한테 팔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간 관계 비율에 의해서 팝니다. 그럼 우리는 A에 30, B, C에 각각의 이 구성비가 있다고 치면 팔에 대한 인간 관계 비용은 2천에 30, 2천에 20, 2천에 50 하면은 이렇게 600, 400, 1000, 총 2천이 판매할 인간관계 비용과 원가 대상 아메바들의 판매액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인간관계 비용만 발생되는 게 아니라 직접비도 발생되어지니까 여기서 이제 직접비는 순수 활동 비율에 의해서 배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 비율, 인건비, 속임 비율을 감안한 비율은 A가 30인데 순수 활동 비율은 25라고 하는 거죠. 근무 시간은 25, B는 30, 45.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전체 근무 시간 100에 각각 아메바에 판매할 순수활동 시간 비율이 순수활동 비율입니다. 그러면 직접비 이제 사내 구매액은 얼마가 되는가를 보게 되면은 자, 우리가 25%를 곱해서 875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공식을 보시면은 직접비 사내 구매 배부 플러스 J가 있습니다. J는 앞에서 보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은 사내 구매액 3천과 자기들 직접비 500입니다. 배부할, 그러니까 우리 부서가 배부해야 될 직접비 500과 다른 부서가 우리 부서에게 서비스한 3천, 요 두 가지가 합쳐져서 배부액으로 다시 판매 대상 원가별로 배부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공식이 2 플러스 J, 거기다 이제 순수활동 비율을 곱하면은 바로 25%는 875, 30에는 1050, 45에는 1575가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총 배부해야 될 직접비 합계액은 자기들 중심 아메바의 배부 대상 직접비 500과 사전에 다른 아메바로부터 그 판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업무를 수행할 때 도움받은 사내 구매액 3천을 더해서 3,500에 각각 25%, 30%, 45%가 이렇게 이제 판매되어진다고 보면, 그 다음에 아까 500에 대한 직접 기소객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500은 바로 A 아메바에 50, B에 150, C에 300, 어디 아메바에 바로 연관되어서 사용됐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배부시켜주면은 총 우리 아메바가 판매를 해야 될 원가 대상별로 금액을 더하면 바로 1525, 1600, 287호에서 6000. 그러니까 초기 판매할게 6000이 바로 요 각각의 아메바들한테 1625, 1600, 200, 287호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초기 판매 합계까지는 바로 뭐냐면 원가를 위주로 해서 판매한 거기 때문에 이 초기 판매 합가에는 적정 마진율을 붙여서 판매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이제 추가 협상 비율, 다른 말로는 판매 이익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기 판매 합계 1525에 몇 프로의 마진을 줘야 되느냐? 15%를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1525에 15%를 주면은 추가 판매를 해야 될 금액이, 당초에는 이익이 없이 마진이 없이 판매를 한 것은 1525인데 15%를 받아와야 내가 정당하게 이 부서를 위해서 일한 원가의 적정률이 계산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5%를 계산하면은 이제 1525의 15는 229, 287호에 10%의 마진을 보태면 288, 287.5인데 반올림해서 288로 일단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판매액 6천이지만 우리 부서는 총
이 원가 대상별로 사내 판매한 금액의 이익액은 837이 합계치로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원가, 초기 판매 합계는 원가를 했죠. 자체 총 원가 1225 플러스 229 하면은 바로 1754, 1920, 3163 해서 우리 부서는 초기 판매 합계는 6천이었는데 이 6천은 이익이 없었던 원가 중심의 판매액이었는데 여기에 적정이익 837을 더하니까 우리 부서는 원가 6천에 837을 더해서 6837이라고 하는 최종 판매액이 결정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6837이라고 하는 최종 판매액이 만들어지는데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내매액이 각각 계산되어지면은 어떻게 시간당 세도세에서 서로 구매와 판매 부서들의 이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